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가 떴죠. 자, 이번에는 한 460명 정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자소서 문항은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는 보입니다. 자, 지난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도 4개 문항이 나왔고요. 2020년 하반기 문항과 크게 달라진 부분도 조금 있고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데 그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고 이번 자소서는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자소서 항목이죠. 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1번부터 총 4번까지 이 4개 질문이 있죠. 자, 1번부터 4번 가지고 분량은 각각 1000바이트씩입니다. 자, 각각 1000바이트씩인데 작년 하반기에도 1000바이트씩 4개 문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4개 문항인데 이번 자소서에 조금 문항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부 다 조직, 팀 이쪽이 좀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일 거고요. 작년에도 조직과 팀과 관련된 이런 문항이 한 2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조직과 팀과 이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작년 하반기에도 조직과 팀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번에도 지금 신규 직원을 지금 한 400명 넘게 460명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조직은 상당히 그러니까 팀 안에서도 어떤 팀워크, 그 다음에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조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소서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지나고 나면 이제 면접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면접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문항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팀 활동 중에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 자, 뭔가 피드백을 주었다라는 건데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했는지, 피드백 내용이 뭐였는지, 어떻게 이제 피드백을 했는지.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1000바이트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문항을 전부 다 제가 어떻게 구조를 나눴냐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250, 500, 250 이렇게 나눴습니다. 250, 500, 250. 그 위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소제목을 먼저 하나 적으십시오. 자, 소제목을 하나 적고, 그 다음 첫 부분에 이제 250바이트에는 전부 다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게끔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500바이트, 중간에 500바이트에는 이제 메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고, 마지막 250바이트에는 결과,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그런 구조로 1번부터 4번을 다 통일을 시켜 놨고요. 자, 일단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이제 팀 활동 중에 그 피드백을 주었던 내용이죠.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초반부 250바이트 좀 적고요. 그 다음 이 중반부 500바이트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을 적어보라는 거잖아요. 팀원이 했던 건데 내가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게 사실 뭐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얼마든지 또 상대방과 같이 상대방도 나도 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피드백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주자니 뭐 이럴 것 같고 안 주자니 이럴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요 상황을 좀 이제 일단 먼저 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글을 한번 적어보고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어떤 A라고 하는 친구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나 말고 다른 뭐 B나 C나 이런 사람도 피드백을 줬는지 나만 줬는지 그 부분도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피드백 어떻게 피드백을 했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에서 어떤 방법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피드백 내용이 뭐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 내용 what이 중요한 게 아니고 how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피드백을 했냐. what과 how의 차이입니다. 그 what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how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중요하게 피드백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라고 하는 요까지죠. 자, 요까지가 이제 500바이트에 나오게. 요런 내용들이 500바이트에 나오게 좀 적어보고 마지막 250바이트에는 이렇게 결과와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에서는 이제 팀 활동이죠. 자, 팀 활동 안에서 먼저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다른 팀원들이 만들어낸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것 같다, 이건 저런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평가나, 여러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에 해당될 텐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피드백을 줄 때 나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피드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 중요한 점, 그게 꼭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했다면, 피드백을 같이 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과 나의 피드백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피드백을 했고, 나는 이런 관점으로 피드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500바이트에 좀 들어가게. 자, 그렇게 적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포인트의 한 가지는 뭐냐면, 피드백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라고 하는 거지, 피드백을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도 적어도 됩니다. 무엇도 적되 어떤 방법, 여기 how라고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1번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 공동의 목표.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도 같이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했던 그런 과정이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였던 경험을 적어달라. 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겠죠. 자, 그래서 당시 상황을 또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제시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적어달라. 10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250, 500, 250 이렇게 나눴죠. 자, 먼저 250바이트에는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이런 것 같다라고, 이런 데에서 발생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이해가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발생 원인도 250바이트에 좀 이제 적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이 500바이트가 중요한데 이 중간에 500바이트에는 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 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A라는 방법으로 해결할까, B라는 방법으로 해결할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고민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그 고민 내용을 좀 표현이 되도록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니까요. 나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채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내 거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흘러갔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좀 표현되도록 적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250바이트는 이렇게 결과와 느낀 점 적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포인트를 한번 보죠. 여기도 이제 공동의 목표니까 역시 팀 활동이겠죠. 자, 팀 활동인데 여기는 왜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하는 그 원인 분석, 여러분들의 원인 분석이 있겠죠. 자, 그 원인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후반부, 그 500바이트 쪽에 이제 가서 후반부에 가면 왜 나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는지, 다른 사람도 아이디어를 냈다면 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는지, 또 그럼 아무도 뭐 아이디어를 안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 아이디어만 내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냥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갔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관없고요. 자,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것도 좀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적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2번도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역시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계속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죠. 2번은 문제 해결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자, 여기선 이제 나의 제시한 해결 방법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 쪽에 포인트를 좀 두고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역시 또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소속된 조직입니다. 목표 성취를 위해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구조는 똑같이 250, 500, 250 이렇게 나누었죠. 자, 여기도 또 맨 위에 소제목 적고요. 자, 소제목은 항상 그 1번부터 4번까지 다 적습니다. 자, 맨 위에 250바이트에는 일단 또 역시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목표라든가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 자,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간에 500바이트인데 이 중간에 500바이트에는 내가 이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던 열정을 쏟았던 경험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왜 조직의 이 목표 성취를 위해 헌신을 했는지라고 하는 왜라는 답변이 항상 인사 담당자 평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 왜라는 걸 꼭 적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나는 또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역시 소속된 조직이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팀원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전혀 노력 안 하고 나 혼자만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들도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적히게 그렇게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항상 팀이라든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떤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를 조금 밉게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라든가 딜레마라든가 뭐 좀 관계가 좀 뒤틀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항상 대인 관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죠. 자, 그 관계가 좀 돋보이도록 여기 3번을 적어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역시 마지막 250바이트는 역시 결과 느낀 점 이렇게 적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여기도 역시 조직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왜 내가 이 조직에다가 이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 부으려고 했는지 그 왜라는 거 적어 달라고 했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배타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서 나도 노력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더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배타시 시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팀워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자, 그 다음 또 4번을 한번 가보죠. 자, 4번은 또 역시 조직 생활입니다. 자, 조직 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에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달라. 자, 당시 상황을 역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의 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를 적어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직 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이니까 굳이 꼭 팀 이야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나 혼자 업무 수행, 그러니까 1인 업무 수행이죠. 자, 그런 경험을 적어도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 적는 거 끝까지 조직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직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전부 다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만약에 학교 프로젝트를 A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쳐보죠. 그럼 1번도 A라는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2번도 A라는 프로젝트 그때 이야기 나오고 3번도 그렇게 나오고 뭐 4번도 그 학교 때 A라는 프로젝트 전부 다 동일한 소재죠. 그 A라는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렇게 적는 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짜 꼭 겹쳐야 된다면 A라는 그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한 에피소드가 두 문항 정도에는 겹칠 수 있을지 몰라도 3개 이상 겹치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4번을 보면 역시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250바이트는 역시 또 당시 상황을 적죠. 그 다음 또 중간에 이제 500바이트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킨다. 자, 내가 만약에 양심을 지키면 불편해지는 상황이죠. 이 말은,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양심을 지킨다면 불편해지고 양심을 안 지킨다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딜레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양심을 지킨다면 어떤 불편이 도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해지더라도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자,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지, 왜 불편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갈등 딜레마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양심을 지키자니 불편해지고 양심을 안 지키자니 내가 스스로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때 이 딜레마 상황을 여러분들이 글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전달력과 표현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소통력입니다. 이 딜레마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도록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타인과의 관계죠. 이 딜레마라는 건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딜레마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양심을 지켰던 그래서 어떻게 양심을 지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양심을 지켰고, 이제 여기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유도 적어야 되고, 행동의 내용, 자신이 한 행동의 내용, 이것도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500바이트를 적어보라. 자, 마지막 250바이트는 역시 결과와 느낀점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포인트를 보면 조직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직 활동,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직 활동 내가 한 게 하나밖에 없다.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다 그 이야기 적었다. 그럼 4번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업무 수행, 이거를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조직을 적으면 너무 소재가 중복이 되니까요. 자, 소재는 맥시멈 2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소재가 중복되더라도 1번, 2번 또는 2번, 3번 이렇게 연달아 문항에, 연이은 문항에 중복되지 않고 1번에 A라는 소재를 적었으면 3번에 나오도록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중복이 돼야지 연이어서 중복이 되면 좀 그것도 바람직스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에는 왜 양심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역시 여기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나 딜레마 상황, 딜레마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잘 표현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 딜레마가 극복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500바이트 안에 잘 나오도록 그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전부 다 이제 조직 생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적자니 조금 여러분들의 소재가 고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 페이지를 보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조직이나 팀인데 제가 소재의 중복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전부 조직이나 팀 활동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 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의 타인을 배려하거나 같은 팀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능력,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이라고 보여주고, 자, 전부 다 같이 뭐 비슷하게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굳이 중요도나 난이도를 이렇게 언급하자면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별반 차이는 나지 않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적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